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을 두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대통령의 모습을 집권 여당 지도부가 사용하지 말라는 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친 이재명계 주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MBC 취재 결과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당 지도부의 설명을 담은 보도가 나온 과정을 두고선 국정 방해이자 정치적 악용이라고 비판도 했다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보도기저에는 매우 치졸하고 반복적인 정치적 수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의 그림자를 앞세워 대통령과 여당의 간극을 벌리려는 시도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후에서 누가 이득을 얻으려 하는지 실무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내 경선 후보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도 크게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참모진들을 향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쓰지 말라고 해도 활용하고 낮으면 쓰라 해도 안 쓴다며 후보자들에게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친명계 후보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해명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 방해이자 정치적 악용이라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사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진 겁니다.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대통령 사진 사용 금지 문제인데요. MBC는 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의 조치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후보자들에게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성토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정보가 전달된 경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또 그놈의 청와대 관계자라는 망령이 다시 살아난 거죠. 특검 추천 관련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이제 합당이 좀 어렵게 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내지는 아니면 비서실장님 아니면 청와대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격노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당황스러운데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노를 잘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합당 관련해서는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습니다. 그 지론은 오래되었고 또 그것은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치 국회에서 또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그리고 외교, 또 대통령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정상 이런 분노의 표출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있었을 당시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그렇게 격노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국정 운영에 여념이 없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언급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왜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사건의 선후관계를 복기해보면 당 지도부의 조치가 왜 나왔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지난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의 핵심은 혼란 방지입니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4년 전, 즉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인 상임선대위원장 시절 찍어준 축하 영상을 마치 현재의 지지 선언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유포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명백한 유권자 기만이며 동시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행위입니다. 당이 이런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정 절차인 거죠. 저희들이 모든 사진을 금지하려고 했다가 반발하니까 뭐 한 발 물러섰다?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얘기고요. 아니 여당이 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왜 쓰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인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대통령을 본인 정치에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의 방식이라는 게 사실과 다른 대통령이 누가 되는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죠. 그렇죠. 누가 봐도 4년 전에 보내진 축하 동영상, 2년 전에 보내진 축전을 마치 지금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걸 보는 유권자들도 또 당원들도 뭐 혼란스러울 거고 그게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리해나가는 과정이었지 뭐 처음에 다 금지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수많은 그 제보나 그 의견 혹은 유권 해석 의뢰가 들어와요. 이 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건에 대해서 사무총장은 수시로 그 내용을 판단해서 관련된 지침을 보냅니다. 제가 지금 지방선거에 돌입해서 제 명의로 보낸 지침만 해도 한 30건이 넘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당원 단계에 잘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도당 그리고 후보자들이 온갖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할 사안도 답변을 하지만 시도당에 혹은 후보 캠프 측에 일관된 지침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 명의로 지침을 냅니다. 이걸 하면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당원 당규와 관련된 부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무슨 전체 사용을 다 금지해라. 그러면 뭐 최고위원 논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사용해라. 그게 정확한 이 지침의 취지거든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지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최고위의 논의나 의결을 거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익숙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당내 일부 인사들이 본인들의 무리한 선거 마케팅이 제동 걸리자 이를 청와대의 의중 혹은 대통령의 경로라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며 당청 갈등을 조장하는 건데요. 특히 MBC와 같은 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를 확산시키는 방식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목격했는데요. 지난 3월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 당시에도 일부 언론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통령이 당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냈습니다. 또 검찰개혁 입법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왜곡하며 당정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지속해 보도했는데요. 올해만 해도 벌써 수십 건의 청와대발 가짜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통령은 오히려 무책임한 언론 보도를 흉기라고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갈등설을 일축했는데요. 결국 익명의 관계자가 전했다는 대통령의 속내는 누군가의 희망사항이거나 의도적인 조작이었음이 증명된 거죠. 이러한 수법은 일정한 공식을 따릅니다. 첫째, 당 지도부가 원칙에 따라 특정 조치를 내리면 둘째,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빙자해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정보를 언론에 흘립니다. 셋째, 특정 매체는 이를 단독 혹은 취재 결과라는 이름으로 보도해 당청 간 불화설을 공식화합니다. 넷째, 이 혼란을 틈타 명팔이라고 불리는 기회주의 세력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당 지도부를 공격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오직 정치적 공학만 남게 되는데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생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될 겁니다. 본인의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4년 전의 인연을 현재의 보증수표인 양 속여 파는 행위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인데요.
당 지도부와 청와대 사이를 이간질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미 그 패턴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익명 보도를 이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이 실명 보도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명 뒤에 숨어 대통령의 의중을 파는 세력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이 가짜뉴스의 방패가 될 수는 없는데요.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당청 관계를 파멸로 몰고 가는 행위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위해 응원 영상을 찍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망각한 채 과거 영상으로 장사를 하려는 후보들이 민주당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반장은 앞으로도 익명의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공작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결여된 보도, 누군가의 의도를 대변하는 갈라치기 기사에 속지 마십시오. 정당한 지침을 흔들어 본인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을 가려내는 것이 이번 선거의 첫걸음이 될 텐데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적 수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더 선명한 팩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단순히 방송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요. 비겁하지 않게, 굴절되지 않게 우리 진영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뱉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지만 후원하기는 제가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뉴스반장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보의 스피커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뉴스반장이 외로이 마이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여러분의 존재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